너 때문에 내 사업이 엉망이 됐어. 이제 끝장을 내야겠다. 뭐해? 다 덤벼. 정무현 72세 깊은 주름과 절뚝이는 왼쪽 다리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특전사 교관 출신의 황소라 불리던 전설 부상으로 전역한 후 과거를 묻고 아산 온천역에 작은 순댓국집을 열었죠. 매일 새벽 5시 묵묵히 국을 끓이며 조용한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흥가를 지배하는 청풍회가 보호비를 요구하자 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 법 나는 모릅니다. 내면의 갈등, 조용히 살자는 마음과 불의를 외면할 수 없다는 군인의 신념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결국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일이 가장 어려운 법이었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밤 11시 아산시 온천역 유흥가에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낮에는 평범한 상가로 위장했던 거리가 어둠 속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죠.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중저음 비트가 거리를 흔들어댑니다. 룸살롱 호객꾼들의 속삭임, 술에 취한 남자들의 웃음소리, 하이힐 소리가 뒤엉켜 독특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건 청풍회라는 조직입니다. 겉으로는 유흥업소 관리업체지만 실상은 이 구역의 밤을 장악한 폭력 조직이죠. 30년 동안 이곳을 다스려온 두목 장태구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상인들은 매달 보호비를 바치고 유흥업소들은 그의 허락 없이는 영업도 할 수 없었죠. 회장님, 오늘도 순조롭습니다. 조직의 행동대장 조용태가 보고합니다. 20대 후반의 조용태는 군대 출신답게 절도 있는 몸놀림을 보이죠. 이 구역에 새로 들어온 놈들은 없나? 장태구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묻습니다. 그게 한 달 전쯤 온천 삼거리에 순댓국밥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작은 가게인데 아직 인사를 안 왔더라고요. 순댓국밥집? 거기 원래 민점포였지? 네, 진국식당이라고 간판 달았더군요. 주인은 70 넘어 보이는 노인네인데 장태구가 피식 웃습니다. 노인네가 뭘 알겠어. 내일 가서 월세 얘기나 하고 와.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순댓국밥집이 곧 거대한 파문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무현이라는 72세 노인이 운영하는 진국식당.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고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채웁니다. 무뚝뚝한 주인장은 손님들과 말도 잘 섞지 않았지만 그가 끓이는 순댓국은 일품이었죠. 아저씨, 여기 국물 맛이 끝내주네요. 새벽 택시기사 한 명이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정무현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입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며 주방을 오가는 그의 모습에서는 아무런 특별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이 운영하는 평범한 식당. 하지만 이곳에는 곧 폭풍이 몰아칠 예정이었습니다. 진국식당이 문을 연 지 2달.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택시기사들이, 점심에는 인근 직장인들이 찾아왔죠. 특히 해장국으로 유명해지면서 전날 술을 마신 사람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여보게, 이 국물 한번 먹어봐 속이 확 풀린다니까. 단골 손님이 된 택시기사 박영수가 동료를 데려왔습니다. 정무현은 여전히 과묵하게 국을 떠주고 말없이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무뚝뚝함도 음식 맛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식당이 번창하자 주변 상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장사하시려면 저희랑 인사는 하셔야죠. 어느 날 오후 청풍의 막내 2명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정무현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섭니다. 인사요? 전 이미 구청에 영업신고 다 했습니다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동네는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보호비 개념으로 매달 50만 원씩만. 정무현의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할 뿐이죠. 그런 법
나는 모릅니다. 막내들이 당황합니다. 보통은 이 정도면 겁을 먹고 돈을 내놓기 마련인데 이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말이 안 통하시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이라 내가 아는 규칙은 하나뿐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하고 세금 내고 손님한테 좋은 음식 대접하는 거, 그게 다입니다. 막내 중 한 명이 화가 나서 테이블을 쾅 치려는 순간 정무현의 시선이 그를 향합니다. 평범해 보이던 노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죠. 마치 오랜 세월 단련된 검객의 눈빛 같았습니다. 젊은 친구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가시죠. 손님들 불편하니까. 무언가 압도당한 듯 막내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식당을 나갔죠. 형님한테 보고해야겠어. 저 영감, 뭔가 이상해. 그날 저녁 청풍의 사무실에서는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갑니다. 뭐, 그 늙은이가 우리 애들을 쫓아냈다고? 조용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막내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네, 형님 그런데 이상한 게 별로 큰 소리 친 것도 아닌데 무서웠어요. 눈빛이. 조용태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평범한 노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태는 직접 진국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 식당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정무현은 여전히 묵묵히 국을 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조용태가 카운터에 앉으며 말을 건넵니다. 정무현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주방으로 돌아가 국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드시고 얘기하시죠. 아침 걸으면 안 됩니다. 의외의 대접에 조용태가 잠시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젓가락을 듭니다.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그의 표정이 변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럼 다행입니다. 정무현이 설거지를 하며 대답합니다. 조용태는 국을 다 비운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우리 애들이 왔다면서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예의가 없었죠?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사장님, 이 동네 상황은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저희와 원만하게 지내는 게 정무현이 손을 멈추고 조용태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아무런 동요가 없었죠. 젊은이, 내가 여기 온 건 조용히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피해받지도 않고, 그게 내 원칙이죠. 하지만 이 동네는 이 동네도 대한민국입니다.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곳이죠. 내가 아는 한보업이라는 건 합법이 아닙니다. 조용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죠. 보통은 겁을 먹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노인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사장님,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구역을 관리하면서 상인들도 보호하고 보호요? 무엇으로부터? 정무현의 질문에 조용태가 말문이 막힙니다. 사실 그들이 보호한다는 건 자신들로부터의 보호였으니까요. 사장님, 굳이 어렵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달 50만 원만. 안 됩니다. 단호한 거절. 조용태는 처음으로 이 노인에게서 묘한 기품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거절이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태가 일어서며 지갑을 꺼냅니다. 국값은 이미 받았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니까요. 정무현의 대답에 조용태는 쓴웃음을 지으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부하들이 묻습니다. 형님, 어떻게 됐습니까? 저 영감 보통이 아니야. 일단 회장님께 보고하고 지켜보자. 그날 저녁 장태구는 조용태의 보고를 듣고 콧방귀를 낍니다. 젊은 놈이 늙은이 하나 못 다루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압박해. 손님 못 받게 만들어. 청풍회의 본격적인 공작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죠. 정무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과거를. 청풍회의 압박은 교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식당 앞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밤새 소음을 일으켜 주변 상인들의 불만을 샀죠. 그리고는 마치 정무현 때문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식당 때문에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졌어. 저 영감이 뭔가 문제가 있나 봐. 하지만 정무현은 묵묵히 새벽마다 쓰레기를 치우고 여전히 성실하게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에 감동한 단골 손님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죠. 아저씨, 요즘 고생이 많으시던데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택시기사 박영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정무현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의 평온한 모습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불안해했습니다. 청풍회의 압박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죠. 어느 날은 취객을 가장한 조직원들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게 뭐야? 국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잖아. 일부러 머리카락을 넣은 뒤 소란을 피우는 그들. 다른 손님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정무현은 조용히 다가가 국그릇을 살펴봅니다. 죄송합니다. 새 국을 드리겠습니다. 새 국? 우리 기분 상했는데 그걸로 끝이야? 조직원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순간 정무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테이블을 치려던 조직원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멈춘 것이죠. 손님, 다른 분들도 계시니 조용히 해주시죠. 조직원이 손목을 빼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손아귀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정무현은 조용히 손을 놓으며 말합니다. 국값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시죠.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서둘러 식당을 나갑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죠. 저 아저씨,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방금 그 손놀림 봤어? 무술 좀 한 사람 같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청풍의 내부에서도 정무현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죠. 특히 군대 출신인 조용태는 뭔가 낌새를 느꼈습니다. 저 영감,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특히 그 걸음걸이, 전투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저렇게 걷거든요. 조용태의 말에 장태구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래서 늙은 퇴역 군인이면 뭐 대단하다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 특수부대 출신일 수도. 에이,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국밥집을 하겠어. 그만 걱정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하지만 조용태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우연히 식당 앞을 지나던 그는 정무현이 새벽 운동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는데 그 자세와 호흡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런 체력이라니, 저 사람 정말 누구지?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청풍회의 압박이 계속되자 진국식당의 손님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정무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무현은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저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온 옆 가게 주인 김 사장. 정무현은 묵묵히 콩나물을 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장사도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텅 빈 식당에서 정무현은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조용태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앉으세요. 국이라도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조용태가 고개를 저으며 맞은편에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군대에 계셨었습니까? 정무현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젓가락을 움직이며 담담하게 대답하죠. 오래전 일입니다. 어디 부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게 궁금하신가요? 조용태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육군 특전사 출신입니다. 7공수에서 3년 복무했죠. 그런데 사장님 움직임을 보니 특전사 교관이셨던 분들이 생각나서요. 정무현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용태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혹시 황소교관이라는 별명 들어보셨습니까? 순간 정무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온해지며 조용히 말하죠. 그런 별명도 있었군요. 사장님이 그 전설의 황소교관이십니까? 정무현은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져왔죠.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조용태가 그것을 보자마자 경직되었습니다. 맙소사, 정말 그분이셨군요. 저희 선배들한테 수없이 들었습니다. 훈련생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던 다 지난 일입니다. 정무현이 군번줄을 다시 넣으며 말합니다. 조용태는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자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나. 다만 정무현이 조용태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면 명예라는 게 뭔지 알 텐데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나? 조용태가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휩쌌죠. 한편 이 만남을 전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풍의 내부에서 정무현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한 것이죠. 특히 군대 출신 조직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야, 그 순댓국집 영감이 특전사 황소교관이라는 소문 들었어?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여기서 뭘 하겠어? 근데 조용태 형이 확인했다던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청풍회를 향한 정무현의 조용한 저항이 서서히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죠. 소문이 퍼지면서 장태구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한 늙은이 때문에 흔들리는 걸 참을 수 없었죠. 그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장태구는 부하 10명을 이끌고 진국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미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지만 식당 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정무현은 다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영감, 장태구가 문을 발로 차며 들어섭니다. 정무현은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봤죠. 영업시간이 끝났습니다만. 영업시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때문에 내 사업이 엉망이 됐어. 이제 끝장을 내야겠다. 장태구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식당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뒤집고 그릇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정무현은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만하시죠.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 저 영감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군. 여기서 경찰은 우리 편이야. 장태구가 비웃으며 정무현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부하 중 한 명이 주방칼을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죠. 순간 정무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전투의 시작은 정광석화 같았습니다. 정무현은 칼을 든 부하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부하는 신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쓰러졌죠. 뭐해? 다 덤벼. 장태구의 고함에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무현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죠. 한 명씩 제압당하는 부하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던 부하의 팔이 꺾이고 발차기를 날리던 부하는 역으로 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불과 2분도 안 되어 8명의 부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무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죠.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이때 뒤늦게 도착한 조용태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죠. 선배님, 정무현과 조용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용태는 그 눈빛에서 특전사 시절 존경했던 교관의 모습을 다시 보았죠. 전설의 황소교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기백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용태,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정무현의 조용한 한마디에 조용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 광경을 본 장태구가 경악합니다. 조용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조용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군대 출신 부하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죠. 그들 모두 정무현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과거의 존경심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장태구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자신의 조직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진짜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회장님,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남은 부하들이 장태구를 부축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현장은 순식간에 통제되었죠. 이날 밤의 사건은 청풍의 붕괴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건 이후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조용태를 비롯한 전직 군인 출신 조직원들이 경찰에 자수하며 청풍회의 불법 행위를 폭로했죠. 30년간 온천역 유흥가를 지배하던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배님 앞에서 더 이상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용태는 진술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상세했죠. 보호비 갈취, 폭행, 협박 등 청풍회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정무현의 정체는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육군 특전사령부에서 20년간 교관으로 복무하며 수많은 특수부대원을 길러낸 전설적인 인물. 베트남전에도 참전했고 수많은 공적으로 훈장을 받았지만 전투 중 부상으로 왼쪽 다리에 철심을 받게 되어 전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분은 저희들에게 있어 진정한 군인의 표본이었습니다. 명예와 정의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죠. 특전사 출신 예비역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정무현은 단순한 순댓국집 주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특수부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청풍회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정치인과 유착관계, 불법 자금 흐름, 각종 범죄 행위들이 줄줄이 밝혀졌죠. 장태구는 구속되었고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태구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 온천역 유흥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보호비를 낼 필요가 없었고 유흥업소들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정무현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지만 그는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죠. 대신 매일 아침 변함없이 식당 문을 열고 국을 끓였습니다. 아저씨, 아니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단골 손님들이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무현은 여전히 겸손했죠.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순댓국 끓이는 게 제 일이니까요. 어느 날 조용태가 형기를 마치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선배님, 새 출발하겠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야지. 특전사 출신답게 떳떳하게 살아야지. 정무현의 격려에 조용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후 경비회사를 차려 성실하게 살아갔다고 하죠. 진국식당은 이제 명실상부한 온천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정무현의 순댓국을 맛보고 갔죠. 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저렴했고 맛도 한결같았습니다. 청풍회가 사라진 온천역 유흥가는 더 이상 무법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은 당당하게 장사했고 손님들도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정무현이 보여준 용기와 신념이 한 지역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온천역 유흥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깨끗해진 거리, 활기찬 상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상인회에서는 진국의 날이라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정무현의 용기를 기리는 행사였죠. 하지만 정작 정무현은 그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을 반복할 뿐이었죠.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단골 손님이 된 젊은 경찰관이 인사합니다. 그는 청풍의 사건을 계기로 이 지역에 발령받은 신참이었죠. 출근 전에 든든하게 먹어야지. 고생이 많습니다. 정무현이 뜨거운 국 한 그릇을 내어줍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국물에는 여전히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는 정무현 앞에 훈장과 표창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뒤늦게나마 나라에서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선생님의 용기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무현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국을 떠주며 말했죠.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죠.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우리는 모두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장관이 떠난 뒤 정무현은 훈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에게는 화려한 상보다 매일 아침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한마디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조용태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한 번씩 진국식당을 찾아 스승님께 인사를 드렸죠. 선배님, 요즘 젊은 친구들 교육시키는데 선배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래, 잘하고 있구나. 힘은 남을 누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 그게 우리가 배운 정신 아니겠나. 정무현의 말에 조용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식당 문을 닫을 시간. 정무현은 가게를 정리하며 내일 메뉴를 생각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진국이란 무엇일까요? 정무현은 늘 생각했습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껏 끓인 국물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진국은 사람의 마음이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정직함, 용기, 신념, 그런 것들이 모여 진짜 국물 맛을 내는 게 아닐까? 순댓국 한 그릇에도 인생의 철학이 담길 수 있다는 걸 그는 몸소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진국식당에는 첫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정무현은 변함없는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죠. 어서 오세요. 뜨거운 국 한 그릇 하시죠. 그의 순댓국은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진짜 강함과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준 한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천역 유흥가를 바꾼 것은 폭력이 아닌 한 그릇의 진국이었던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